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요.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할 말은 많은데요. 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선배님 저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선배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테마가 워싱턴 선언인데 와서 보니까 저 앞에 뭐 여러분들이 워싱턴 얘기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명색이 지금 저 독일 문제연구소 소장이고 제가 독일에서 그 13년 동안 공부하고 근무도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오지리 비엔나 갔을 때 18년을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쭉 보는데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핵심을 우리가 못 짚을 수가 있어서 사실 이거 우리 국민들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것만 간단히 짚고 워싱턴 그 데클러레이션이 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이제 깽판 쳐가지고 독일이 이제 패망하고 전승 4개국 4등분 분할을 했는데 왜 소독이 생기고 왜 동독이 됐냐 하면은 사실은 이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서진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여기 위협을 느껴서 이제 미국하고 이 서방 진영이 먼저 영국하고 이제 미국이 합치고 46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49년도에 다시 이 불란서가 여기 조용하면서 이게 소독이 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서독 난이 그 가장 그는 소비에트 이 계획 경제 이거를 추구하는 게 동독이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이게 서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서독을 건국하는데 큰 힘을 준 게 누구냐?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드시 니들은 국가 건설할 때 예컨대 이 시장 경제 이거 반드시 받아들여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 해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니고 계획 경제니까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독일 말로 이 사회주의적 하는 게 소циалист이샤면 이건 전부 국가가 다 뺏어가는 땅도 뺏어가고 은행도 뺏어가고 농토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그러나 이 서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적이라는 소ци알이라 소ци알 이건 뭐냐면 내가 남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보듬는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독의 사회민주당, 사회 3인당 이 얘기는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조국은 내가 민주주의면서 나는 사회주의라는 그야말 그대로 공산주의로 가는 전 단계가 사회주의인데 자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소циалист이하고 소ци알하고 다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독의 이 근본 그 국가건설 배경 자체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무슨 전승 4개국이 계속 뭐 그걸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역사적인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사실은 독일이 통일되면은 여기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908년 11월 9일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무슨 완전히 동국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야 이게 독일 통일 문제가 거론될 때 저놈들 통일되면 어떡하지? 사실은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도 계속 웃으면서 야 우리가 wir haben ja zweimal Deutschland geschlagen, aber trotzdem sind sie wieder da.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2번이나 저놈들을 깼는데 저놈들이 버젓이 살아가지고 또 서 있네. 이거 마가렛 대처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 시정상에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통일 기운이 싹트면서 헬무 콜이 자 우리가 통일 이 문제 이렇게 어프로치 다음에 10푼트 플랜에서 10개 항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거기 따르면 이제 동서독이 뭐 국가연합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독일 통일은 자 유럽 전체 틀 속에서 계속 조화를 이뤄가면서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맨 처음에 조금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했는데 사실은 프랑스는 이제 헬무 콜하고 밑에는 헬무 콜하고 앞으로 우리가 유럽 그 통합을 하는 이 틀 속에서 우리가 통일 지라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맨 처음에 뭐 주저주의 했지만은 크게 무슨 뭐 통일을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게 정작 통일을 반대한 거는 고르바초프다 소련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서방 그 3개국은 전부 다 이제 다 이제 조율을 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잘 안 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 그 부시 대통령이 전부 정면에 나서가지고 콜하고 다 튜닝하면서 전부 다 설득도 하고 그리고 다 이 고바초프도 마지막까지 썼는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자 이게 통일 독일이 나토에 그냥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얘기 이 구소련이 반대라니까.
근데 이거를 결국은 이제 다 설득시킨 게 누구냐면 부시 대통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5월 90년 5월 31일 날 그 당시에 고바초프가 이제 그 워싱턴을 갔는데 그때 얘기가 야 어느 나라든 간에 군사 기소권 예컨대 내가 마샬 팩트 있을까 아니면 나토 있을까 이거 누가 결정하냐. 바로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1975년 헬싱키 파이널에 거기서 전부 각계 그 회원국들의 자율권에 맡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놈들이 절로 갈까 이로 갈까 이거 전적으로 독일 통일의 독일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 분명한 거는 자 이제 소비에트 마르시즘을 추구하는 그런 그 소련 이거는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해가지고 서방 진영이 전부 다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가치 동맹으로 전부 뭉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제가 이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 이제 간략히 그 팩트만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요번 그 윤석열 대통령 가신 거는 자 한미 동맹 70조입니다. Problems for Tomorrow 해서 자, 저 상징적인 이런 의미로 이제 가신 거고.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 워싱턴 선언, 4월 26일 날 발표된 이 워싱턴 선언의 이제 핵심 그거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이게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미동맹이 어떻게 리액트할까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이 내용을 전부 담은 것이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의 이제 전부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 자, 이 여기서 우리 한국은 어떤 이제 약속을 했냐면 앞으로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예컨대 2009년부터 미국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 신뢰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100% 신뢰. 그러니까 extended deterrence 이 얘기는 해구산이 있고 이 해구산은 다분히 정치적 용어이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 이 컨셉을 보완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다 우리말로 그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미국 정부의 확장 억제 이 컨셉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NPT Nuclear Proliferation Treaty 해서 핵 비확산 체제 여기에 제2조에 우리 대한민국은 Non-Nuclear Weapon State 비확산 비핵 보유국 신분인데 이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1조에는 자 Nuclear Weapon State 5개 나라. 그러니까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했거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5개 나라만이 Nuclear Weapon State 핵보유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Non-Nuclear Weapon State 비핵보유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 2조에 따라서 비핵보유국으로 계속 그 얘기는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전수받거나 아니면은 핵폭발 장치, 핵실험에 쓰는 그런 장치를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위적 핵무장 안 한다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안전협정, 원자협정 이 준수하겠다 그 얘기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 20기 이상 그 리액터를 돌리는데 모든 핵물질을 미국으로부터 다 농축을 하는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이런 마테리얼 이런 것들을 함부로 재처리하거나 함부로 농축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변형시키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반드시 이럴 경우에 미국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일본 얘기도 계속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각에서 일본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사실 일본은 제철이나 농축 이런 건 전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NPT 회원국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어떤 이런 핵의 그 평화적 이거를 이제 일본은 완전히 100% 이제 엔조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한 게 사실 이 협정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미 간에 좀 더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제철이 문제나 농축 문제 이런 데도 진도를 나가서 자 미국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앞으로 핵태세 보고서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에서 매 정권마다 1994년 이제 클린턴 정부 때도 만들고 매 정권 들었을 때 여태까지 5번에 걸쳐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 이 검토 보고서를 쭉 살펴보면은
북한은 전부 다 그 핵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각에서 볼 때 얘들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클립된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만약에 우리 미국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무력 행동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요번에 이게 담고 미국이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뉴클리어 파쇼리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확장 억제를 위해서 앞으로 한반도에 계속 이제 핵 잠수함, 이거를, 주기적으로 기항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미국의 핵잠이 35번에 걸쳐서 우리 진해 군항에 들어왔었어요. 1980년 이후에는 이제 일체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미 이 양국이 이제 공동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까? 여기다 첫 번째는 자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이걸 만들자. 이제 협의 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이 확장 억제가 지금 현재 100점짜리가 아닌데 8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100점짜리는 나가지? 그 다음에 북한의 그 핵무장 위협이 계속 고도화될 경우에 여기 대해서 이 한미가 어떻게 둘이 리액트할 거지? 모든 핵관련 기획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한미 간에 이 그룹 내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한미가 예컨대 자 이 핵 확장 억제 관련해서 서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도상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만약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경우 여기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SWIFT 압도적으로 overwhelming 그리고 결정적으로 decisive response 이런 얘기를 전부 지금 한미가 좀 써놨죠. 그리고 EDSCG 해가지고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Consultation Group에서 이거 여태까지 있었던 건데 우리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저쪽 2명 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났는데 여태까지 3번 만났는데 그다음 문재인 때 이제 전부 끝났다가 작년 9월달에 3차 미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합사하고 미국의 스트래티직 커맨드 전략사령부 거기서 핵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합사 CFC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도상훈련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평가를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예비역 대령인데 제가 90년 초부터 이제 국방부 군비통장관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남북 군사 남북 그 당시 공동선 비핵화 공동선언도 하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bilateral inspection 사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하고 그 다음에 YS 때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있으면서 계속 94년도 제네바 어코드 미국하고 북한하고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인발부 돼가지고 쭉 이 문제를 팔로우했고 그 다음에 예편 이후에는 제가 2006년부터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 산하 CTBTO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거기서 국제 협력과정을 하면서 북한의 1차 핵실험,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제가 전부 그 자체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문제 관련해서 쭉 제 견해로 여태까지 소양으로 좀 이 판단을 해보면 워싱턴선은 이거는 제가 만약 100점을 준다면 저는 80점밖에 못 주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장 억제다 이 얘기가 완전히 100점짜리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80기에서 90기를 지금 뒷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얘기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고 자 핵실험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 나라는 반드시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45년 7월 12월 미국이 최초 핵실험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그 핵실험한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에다가 밤 쉘링해서 3주 뒤에 낙하사건이 터뜨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 이것을 터뜨렸다 하면은 얘네들은 반드시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은 여태까지 2017년까지 2006년부터 무려 이제 6차례에 걸쳐서 모든 핵실험 다 플루토늄 다 터뜨려갖고 하이리 인리치 유레니엄에서 고농축 우라늄 다 터뜨려갖고 바스티 퓨전 밤에서 전폭 핵 군역단 터뜨려갖고 마지막에 이 수소폭탄까지 터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누가 뭐라도 핵보유국이고 자 그래서 지금 80까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억제를 하려면은 우리도 한 30에서 아쉬운 대로 60기는 오산에 갖다 놓든 군산에 갖다 놓든 갖다 놔야 제대로 뉴욕스폰 뉴욕에서 제대로 된 억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 핵을 갖다 놔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가 이제 자위적 핵무장 안 하겠다 국제사회를 대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일한 이제 여기 옵션은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현재 워싱턴 선언을 안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컨설턴트 그룹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진행되는 그런 그 과정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최종 보호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충족스럽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자 NPT 이 회원국으로서 2조 자 이런 의무를 준수하겠다 이 약속을 한 거는 대단히 잘한 결정이고 나이스한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거는 지금 북한 핵 위협에 그 무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갖다 놓고 예컨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면 이건 전부 갖다 버리면 다시 철수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진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는 거는 우리 서방 세계에서 대단히 좀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액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의적 핵무장 못해가지고 전부 우리 사회가 야 이거 뭐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의적 핵무장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 국제사에서 완전히 대한민국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외교적, 경제적 자 이런 거 전부 다 생션 각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 좀 아까 얘기대로 미국으로부터 좀 수입해오는데 핵물질을 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원자력 전부 발전 이런 거 전부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가시기 전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참 우리도 자의적 핵무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미국 정부가 이번에 엄청 긴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넘버1이 뭐냐 하면은 자 어떻게 이 핵무기 확산 이거를 수평적으로 이 확산을 막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NPT 체제를 어떻게 지금 현재 잘 준수하라 이게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넘버1 프라이어티 1인데 우리 동맹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의적 핵무장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깨고 지금 현재 완전히 수평적 핵확산 이유 중 이런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단히 긴장했었는데 요번 여기에서 이제 자 우리 NPT 2조 신분으로 계속 남는다 하니까 대단히 안도하면서 뭔가 지금 너무 기뻐서 뭔가 지금 이제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제 핵자만 벌점이죠. 기한시키고 뭐 이런 얘기면서 확장 억제 이거를 좀 더 과거에 비해서 구체화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뉴클리어 컨설턴트 그룹 이거는 대단히 지금 제가 볼 때 요번 그 워싱턴 선언에 이게 아주 핵심이 바로 이거 NCG 이거를 설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첫 발짝을 내디뎠는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이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튜닝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반을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 이 전술핵 재배치 안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무슨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했냐면 I have absolute authority as commander in chief. 자, 내가 이게 저 3분거 통수권자로서 모든 그 absolute authority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sole authority to use nuclear weapons. 핵무기를 사용하는 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내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what the declaration means is that we are going to make every effort to consult with our allies where it is appropriate if any action is so called for. 어떤 조치가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 이런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 나는 우리 ally 대한민국하고 모든 every effort 모든 그 조치를 다 취하겠다. 그러니까 북한 나오는 거 봐서 지금 현재는 extended deterrence 이런 거 했지만 앞으로 진도 나가기에 따라서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전술력을 한반도에 재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여태까지 울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북한의 그 핵 3차 핵실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하든 이 한반도에 한데 관심이 있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예컨대 아까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자, 1026, 섹션 1046, 그 섹션 1046, 저 National Authority Act, 거기 부록으로 난 보기에 따르면은 웨스트 패시픽, 한반도를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 전술핵을 재발휘할 그런 그 가능성, feasibility 대해서, 야, 파네타 국방장관, 너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하고 튜닝해서 6개월 이내로 보고하라. 오바마 때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한반도의 전술핵 대책. 그러면서 각종 그 팔레트로 예컨대 이 어그리먼트를 맺을 경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스타트 해가지고 보고하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그 당시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인데도 열째 물지도 않고, 무슨 뭐 배려해 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미국에서 결국은, 야, 대한민국은 핵우산으로 족하다. 만약에 여기다 전술을 들여놨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게 또 정권 바꿔가지고 저 좌파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이 문제가 정치 사회적으로 비화되고 이런 골 때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자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워싱턴 때 그것이 이거는 최초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부한테 최초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을 리딩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니시티브를 잡고 끌고 갔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한 80점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